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출현된 급락장에 하락장에 인버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인버스를 사도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단적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엇이냐? 분명히 시장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추가 상승은 못하더라도 하락세가 방어될 만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증시에 자금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기회다 싶어서, 이 조정장이 매수 기회다 싶어서 사람들이 안달복달이 난 거죠. 물론 실제로 바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입금만 시켜놓고서 매수 자금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언제든지 클릭해서 1초 안에 매수가 가능하게끔 준비해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자금들이 모여서 이것이 유동성으로 묶이게 되는 것인데, 유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어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꾸준히. 증시가 2200포인트에 거의 도달해가지고 모가지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과정,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새에 늘어난 자금은 2조 5천억.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6월 10일 이틀 전 기준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더 들어왔을 겁니다. 왜? 왜긴요. 시스템이 먹통이 될 정도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놓은 당상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버스를 사야 되냐? 물론 어제 관점에서는 2200포인트에 도달했다라는 위치상으로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상관없습니다. 왜? 인버스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현될 만한 그 더블딥, 증시 급락장, 대폭락장, 대공황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성향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험 성향으로 할 거면은 사실 인버스보다는 현금이 맞거든요. 무슨 관점에서는? 보험 관점에서는. 진짜로 대하락장, 대공황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현금이 아니라 인버스가 맞고요. 대공황이라고 하면은 뭐냐? 더블딥. 더블딥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2차 확산, 재확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상황, 그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것이 정답이 될 건데, 그것도 예상은 되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볼 일이다. 지금부터 그 상황을 준비할 필요는 없는 단계다 라고 보는 거는 앞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자금, 그것으로 증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인버스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느냐?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간다. 인버스 차트만 놓고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안 서실 거기 때문에 증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증시 기준으로 해서 오늘 시가가 저점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반등이라고 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 흐름은, 코스피에서의 그 흐름은 누가 주도했냐? 개인이 주도했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반등이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반등이 진행된 거냐? 개인 매수세가 늘어난 방식은 요겁니다. 무엇이냐? 매도 호가에 기관과 외국인이 주문을 넣어놨었고 개인들이 매수 주문 넣고서 기다린 게 아니라 시장가 매수 방식으로 계속해서 올려서 사다 보니까 호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 종목들이 하나둘씩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요. 지수가 상승한 거죠. 개인들은 무엇을 많이 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많이 샀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유동성의 힘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설명드리면은, 막연하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리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자금은 증시를 추가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고요. 상승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을 좀 더디게 해주는,
하락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반등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조정시 매수 기회라는 관점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반등의 폭을 양봉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장의 유동성 효과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반영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유동성이 하락의 힘을 막아주는 아주 유효한 수단,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넘치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하락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2100포인트 수준에서의 방어선 구축이 확인된 것을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 이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람들은 더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왜냐? 일단 사람들을 단순한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기회라는 그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4차 추경까지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시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해놨고 선언을 해놨고, 지금처럼 누군가가 2차 확산 우려를 띄운다라고 하면은 2차 확산 우려를 띄우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가지고 칼질을 해놓으면은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에 나서죠. 누가 나서나요? 이거 싫어하는 거 누구예요? 파란 거 싫어하는 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누구예요?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이 파란 것을 보고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잘 가던 거 굳이 넘어뜨리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있나요? 현재 노출되어 있는 악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바라보기에는 좀 힘들다. 추가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인버스가 대박이 나는 상황이 될 텐데, 사실 이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인버스가 대박이 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길면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버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익을 유지하고 나서 계속 옆으로 기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비관론자의 시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은 인버스는 아니다라는 거 처음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보험 성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인버스보다는 현금이 맞고요. 나는 역배팅을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 대공황의 폭락장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인버스 선택하시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대체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 수단이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축소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가 역시도 급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급락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 유가 소비량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관점. 유가 소비량이 축소가 되면은 당연히 유가 역시도 하락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맞춰서 유가 인버스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 하락보다 유가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인버스를 사는 것도 대안책이 되겠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미국 지수 인버스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은 진짜로 안전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 달이 더 건너서 간다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안전자산인 골드, 금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금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금 관련주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부족하죠. 2%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세 가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중 갈등, 두 번째는 한일 갈등, 세 번째는 오늘 터진 뭐예요? 코로나 재확산. 요것이 있는데, 지금 미중 갈등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 터진 건 이거예요.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장중에 먼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겁니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요.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생의 매도, 항생 선물 지수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 관련 지수의 인버스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홍콩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무엇이냐? 뭐긴요. 어디 갔어요? 요거죠.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 라고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이 휘청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느냐?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죠. 그리고 미국 동맹국한테, 미국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동맹국도 됩니다. 미국 동맹국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무역 압박을요. 그러니 홍콩 지수가 바람잘 날 있나요? 없겠죠. 저렇게 흔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미국서 연금을 갖고 출국하려던 중국인 장교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라는 거. 이게 기술 유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미국 쪽에 억지로 중국인 탄압을 실시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뭐 기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나요? 중국은 항상 기술 유출을 중점시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당연한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미중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시켜 드리면은 뭐 해치 테마로 해가지고 미중 갈등 관련주,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까지도 폭넓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거 같이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는 일부 해치 테마 종목을 진행했고요. VIP회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날 샘표 식품 그리고 50045라고 하는 해치 테마를 해치 종목을 준비를 했었죠. 50045는 무엇이냐? 빅스 지수의 연계 상품입니다. ETN 상품이죠. 어제도 한 번 더 샀습니다. 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에 플러스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50045 50045 이런 것도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서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샀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고 1차 2차 이렇게 폭넓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